안녕하세요. JP 빌리지의 마직물 교육입니다. 오늘은 엄마와 딸이 같이 보는 성교육 시간입니다. 최근에 어느 학부형이 찾아와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위하는 모습을 봤는데 엄마인 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이 왔길래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초등학교 아이가 생리 시작하기 전하고 생리 후에 또 엄마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영상이니까요.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선 자위는 아이들이 언제부터 할까요? 자위는 엄마 뱃속에서, 태 속에서부터 합니다. 엄마 뱃속에서 양수를 먹기도 하고 손가락을 입에 넣기도 하고 콧구멍에 넣기도 하고 모든 구멍이라는 구멍에 다 손을 넣으면서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나오는 것입니다. 이 시기를 구강기라고 하는데요. 그 구강기를 거쳐서 아이가 이제 유아기가 되겠죠. 유아기가 되면 어떤 식으로 자위를 또 시작하게 되냐면 엄마랑 아빠랑 몸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노는데 성기 부분과 마찰이 생겨서 아이가 그때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, 또 샤워하다가 샤워기 그 물에 또 아이가 성기에 물을 이렇게 뿌렸는데 하는 순간에 괜찮고 즐겁네, 재밌네, 좋네 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밤에 잘 때라든가 또 엄마 아빠가 놀아주지 않는 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행복한 것을 찾아서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.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자위를 할 때는 굳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혹시 자위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건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. 아이가 나와서 이야기하기 전에는 또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. 굳이 이야기하고 싶다면 손을 깨끗이 하고 자위를 한 후에 깨끗이 씻으라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. 이 자위 방법은 이제 생리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좀 중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좀 큰 아이들한테 이제 성교육을 해야 된다면, 첫 번째 아이들이 성인물을 보면서 자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성인물을 보게 되면 계속 더 욕구가 강해지고 더 강한 것을 찾게 되고 끊임없이 찾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성인물에 중독이 되고 자꾸 성적 판타지가 생겨서 일반 정상적인 성생활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하고 별로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잘 안 하고 혼자 자위에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위를 할 수 있게 하는지가 이제 중요하고, 또 이 성인물을 보면서 자위를 하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을 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제 자위를 하도록 알려주셔야 될 것입니다. 아무튼 자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어린 나이 때는 엄마 아빠랑 열심히 놀아주면서 엄마 아빠가 놀아주는 게 이 자위보다 더 즐거운지를 알려주면 아이가 자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중고등학교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성을 잘 유지할까를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혈자리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합니다. 일단 첫 번째, 다리, 무릎에 보면 여기 슬개골이 있습니다. 슬개골이 뭐냐면 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죠. 무릎 쪽에. 그 바로 윗부분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선 상태에서 두 손가락을 이렇게 두치를 대면 이 안쪽으로 이 근육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게 혈애입니다. 혈애. 피 바다죠. 혈애가. 그죠? 이 혈애를 누르면 이 생리통에 좋습니다. 그래서 틈틈이 생리통이 있을 때 이 혈의 자리, 양쪽 다리 안쪽에 누르면 되고요. 만약에 무릎을 기역자로 굽혔다 그러면
여기가 슬개골이라고 치고 여기서부터 손가락을 4치, 만약에 서 있을 때는 2치 위에 하면 되고 4치의 요 끝에 부분에 손가락을 이렇게 무릎을 감싸면, 이게 무릎이라 칩시다. 이렇게 감싸게 되면, 그쵸? 감싸게 되면 이 4치 위에 여기 안쪽에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위쪽에 이 손가락의 안쪽의 부분이 요 혈의 자리입니다. 거기를 꼭 눌러주면 생리통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방광혈의 모혈인 중국자리인데요. 중국은 어디냐면 이 배꼽에서부터 손가락 4개를, 배꼽이 여기 있으면 손가락 밑으로 손가락 4개를 눌러서 그 아랫자리 가운데 부분입니다. 손가락을 대서 4 손가락 아래 이 4치 자리에, 그러니까 여기 중국입니다. 좀 커서 좀 그런데요. 중국 자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꼭 눌러주면 되겠습니다. 괜찮죠? 그러면 이 전체적인 방광을, 이게 방광혈이기 때문에 방광혈의 그 모혈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방광혈을 치료하려면 이 모혈 쪽을 자극해주면 되는데, 이 중국 쪽을 항상 이렇게 눌러주고 자꾸 따뜻하게 해주고 항상, 그러면 이 방광 쪽에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맨 끝쪽으로 보면 이게 지금 골반입니다. 골반 뒤쪽의 모양인데요. 이 골반 뒤쪽에 이 전체를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지금 방광혈인데요. 방광혈은 위에서 아래로 이게 정면에서 뒤쪽으로 흘러서, 몸 뒤쪽으로 흘려서 뒤쪽으로 오는데요. 방향이 이제 아래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마사지를 해줄 거면 아래쪽으로 해줘야 됩니다. 위아래로 하면 안 되고 아래쪽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면 뭐 생리불순이라든가 주기가 일정하지 않다든가 생리통이라든가 생리통으로 오는 그 요통도 치료가 되고요. 따뜻하게 이 부분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 이 혈자를 자세히 알 필요 없이 이 전체를 다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끝에 보면 회양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. 회양 자리는 항문 쪽하고 또 생리일 때 오는 생리요통 같은 것도 잡아주기 때문에 요 끝에 보면 꼬리뼈 맨 끝에 부분을 얘기합니다. 아무튼 여기가 천추라고 하거든요. 뼈로는 요추 밑에 천추인데요. 천추의 맨 끝에 양쪽의 부분도, 회양의 부분도 이렇게 만져주고 하면 치질도 좋아지고 항문 쪽 관리가 됩니다. 아무튼 첫 번째로 여기 따뜻하게 해줘라, 그죠? 그 다음에 중국도 따뜻하게 해주면 방광 전체를 조절해준다. 그 다음에 생리통에 잡을 때 또 혈액을 잘 꾹꾹 눌러줘라. 괜찮죠?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어떻게 해요? 컸을 때 이제 엄마랑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게, 이제 본인의 성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아는 게 좋겠죠, 그죠? 요 부분 음액이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바깥 요도 구멍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질일 거죠, 그죠? 그 다음에 항문일 겁니다. 사람에 따라 모양도 다르고 다 하는데요. 이제 초등학교 생리 전에 아이들이 자위를 하다가 혹시 요 질환에 여기 천여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찢어지게 되면 이제 피가 나서 아이가 겁을 먹고 무서울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상식을 잘 알려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질내막염이 이제 여성분들한테 가장 많이 걸릴 수 있죠. 그 질내막염은 이 질내막이 생리 때 좀 얇아집니다. 그리고 얇아지고 그 재생을 하고 그 표피가 또 없어지고 이게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. 그래서 생리할 때 이 균이 들어가게 되면 질내막염이 걸린다, 세균에 의해서. 그래서 생리할 때는 가능하면 자위를 좀 삼가하고 성생활을 좀 삼가하는 게 좋겠더라. 그런 거 되게 중요한 사건들. 하여튼 건강하게 아이들이 살아야 되니까요.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항문과 이 질 부분이 되게 가깝게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 합니다.
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? 항상 청결을 유지해서 밤마다 아침 저녁으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. 뭐 그런 거. 씻을 때는 이제 약국에 가면 뭐 질청결제 같은 게 있죠. 우리 치질 걸려서 치질 수술했을 때도 그 똑같은 걸 파는데요. 그걸 가지고 물에 한두 방울 타서 닦아야 되는데, 주의할 점은 지금 여기 요 큰 게 대음순이고 요 작은 게 소음순인데요. 이 소음순까지만 닦아라. 이 전체를 닦을 때는 이 질 안쪽에를 그 약품이 들어가지 않게 닦아라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이 바깥쪽은 좀 그런 약품으로 좀 닦아도 괜찮고요. 그다음에 질 안쪽은 물로만 닦아야지. 약품이 들어가면 세균을 잡을 수 있는 세균이 들어와서 세균을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살균 효과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또 질내막염에 걸릴 수 있더라. 그래서 생리 후에 학생들한테는 이런 성교육을 반드시 시켜주고 청결하게 유지해줘라. 그 다음에 자위한 후에도 깨끗하게 항상 닦아줘라. 이런 정도 성교육을 시켜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으로 성교육을 하게 되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. 이렇게.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하게 성생활을 해야 되고, 죄책감 후에 그 자위할 때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성이 나쁘게 인지되면 나중에 부부 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더라. 그래서 자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, 지극히 건강한 거다. 그리고 그걸 꼭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넘어가줘라.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같이 보면서 건강하게 제3자가 이야기할 때 훨씬 좋으니까요. 이렇게 지도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더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아빠와 남학생이 보는 영상도 성교육도 제가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